안녕하세요. 이제 치과위생사 관련 영상을 찍게 된 신바 엄마라고 해요. 저도 이제 2020년에 국시를 쳤는데 그때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한 것도 많았고 모르는 것도 많았고 또 이제 1년 차인데 제가 신입으로 첫 취직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많았어요.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졸업반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찍을 영상은 이제 국시를 준비하시는 3학년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강아지가 객검을 삼켜가지고 아무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국시 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국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어떤 과목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설마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나요? 국시는 21과목이에요, 여러분. 21과목을 전부 다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합격점은 얼만지, 다섯 번째, 꽈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첫 번째, 국시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8월 말부터 준비를 했어요. 보통 초반에는 한 4, 5일에 한 과목을 끝낸다는 그 다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목마다 양도 다르고 그 좀 어려운 과목들도 있으니까 좀 차별을 둬서 일단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방치약 같은 거는 좀 넉넉 잡고 한 5, 6일, 일주일 정도 좀 진짜 꼼꼼하게 그렇게 잡았고, 뭐 귀초 치위생학, 치아 형태학이나 보철학 같은 거는 한 3, 4일을 잡고 한 권을 끝낸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메모장에다가 쫘라락 써놨어요. 하루에 3, 4과목을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철학 1시간 반, 교정학 1시간 반, 예방치약 뭐 몇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짰고요. 저는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막 그렇게 했던 과목들을 순서대로 다시 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치아 형태학이랑 구강조직 발생학, 그리고 구강해부학 이렇게 3과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보철학, 보존학 그렇게 하고 2학년 1학기 때는 소아치과학, 소아치과학이나 예방치약 그렇게 했으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묶어서 매일매일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8월 말에 준비한다 해도 제가 진짜 온전하게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루 정도는 쉬고 싶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후회됐던 게 그때로 돌아가면은 7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과목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순서대로 갔었는데 저는 좀 기본적인 과목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치아 형태학이 어떻게 보면 치과 이 위생사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치아의 구조나 뭐 형태나 그런 거. 그리고 구강조직 발생학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마 이 구조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문제수도 일단 적고 하니까 저도 완벽히 알지는 못했어요, 구조발을. 그래서 얘는 일단 패스하고, 그리고 구강해부학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혹시나 포기하신다면 저는 구강해부학을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구조발은 포기하기에는 좀 너무 내용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책은 두꺼운데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포기하기는 좀 아쉬운 과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방법이 저 이제 막 예방치약
문제수 많은 과목들은 절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치약이라던가 보거나 지역사회 구강보거나 지사구라고 하죠. 그 과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통계, 행정학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매일매일, 왜냐면은 이론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며칠 안 하면 까먹어 버려요. 임상 같은 거는, 뭐 보철학이나 교정학 같은 거는 그래서 뭔가 맥락이 있으니까 맞아, 그렇게 뭐 신경치료 하면은 발수를 하면은 다음날 다음날 소독을 하겠지? 소독을 하면 충전을 하겠지?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이론 과목들은 진짜 그냥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꾸준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랑 살짝 연결이 있는 건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1과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꿀팁이 21과목 중에서 문제수가 적은 과목이 있고 많은 과목이 있어요. 문제수가 적은 거는 뭐 6문제, 7문제 그런 과목들이고, 많다는 거는 20문제, 18문제, 12문제 그런 것들. 이론적인 게 많아요. 문제수가 많은 게.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치면세마론, 예방치약, 방사선학. 이 세 가지는 이거 세 개만 다 맞아도 50점이에요. 50점.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살짝 이제 제가 포기할 거를 추천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동기들이랑 스터디를 하면서 했던 말들인데, 나는 포기하면은 생리학을 포기하겠다, 뭐 치주학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해부학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세 과목이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 세 과목은 뭐 문제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해서 끝까지 가져갈 과목, 버릴 과목, 그렇게 처음부터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이 과목을 버렸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못 보면 안 되겠죠. 대신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과목을 버리는 대신에 내가 선택한 과목은 난 정말 그 과목에선 잘 봐야 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정말 무조건입니다. 버린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과목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 합격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국가고시 문제는 총 20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 200점에서 120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이 120점이 그러면 법규 꽈락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200문제 중에서 법규가 20문제고 그 나머지 과목들이 180문제예요. 법규 20문제에서 8개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7개 맞잖아요. 바로 꽈락이에요. 그 법규 꽈락이에요. 법규 꽈락. 그러니까 8개는 무조건 맞으셔야 되시고, 그럼 나머지 180문제 있잖아요. 180문제에서는 112개만 맞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의외로 어려워요. 112개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 112개랑 법규 8개 합치면은 총 120점이잖아요. 그렇게 둘 다 꽈락이 안 나야 합격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112개, 180 중에서 112개? 껌 아니야?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은 틀려요. 진짜 2문제 차이로, 1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 많고요.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합격점이랑 꽈락에 대한 내용들 한 번에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20년 국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혹시나 이제 국가고시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도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제 임상 나오고 좀 시간 지나서 까먹은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답변을 드려도 뭐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답변을 못 드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